예, 익튜브입니다. 자, 오늘은 좀 특이한 주제, 특이하지만 꼭 특이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의사들과 관계가 굉장히 깊은데 모르고 있었던 지역 간호사제와 간호사 정원 증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는 거는 지금 녹음을 하면서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보는 거고, 자료를 찾으면서 카드 뉴스 같은 거를 찾으면서 대충은 제가 봤을 거 아닙니까? 대충 봤는데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굉장히 심각한데 또 지금 의사협회에서 반대하는 그 제도, 지방의대 증원제도하고 공공의대 창설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흡사해요. 굉장히 유사한 제도인데도 별로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로 의사들도 잘 모를 정도로. 아마 의사협회보다 조금 더 먼저 이런 거를 좀 이 제도에 통보를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좀 모르고 있었다는 거. 왜 그걸 몰랐지? 그걸 이제부터 좀 살펴볼 텐데, 일단은 사과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모교에 또 간호학과 학생들 중에 좀 친분이 있는, 아주 깊이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친분이 좀 있는 후배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 간호 어벤져스도 있고, 그 술자리를 초토화시키는 그 4인방 있거든요. 그분들을 비롯하여 농촌 봉사활동 갔던 간호학과 그 대표 학생, 그리고 부대표 학생이라든지 또 이제 개방현이라고 있어요. 동아리. 거기가 좀 제일 친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도 이거를 제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는 거 엄청 심각해요. 자, 비교를 하겠습니다. 의사협회와 이 보건의료체계가 처한 4대학 상황보다 더 심각해. 근데 제가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무심했다는 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의료인이 직능이 대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 생명을 살리는데 투입되고 현재 코로나 현장에서 선봉에 서서 같이 목숨 걸고 고생하는 사람은 의사 간호사입니다. 파트너입니다. 그런데도 무심했다는 거 사과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고, 제가 미천한 그 유튜브와 SNS 계정이지만 알리도록 좀 힘써 보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살펴보니까 인스타는 많아요. 인스타에는 덕분이라며 챌린지처럼 지역 간호사 챌린지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유튜브는 거의 요 지역 간호사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다룬 영상이 거의 전무합니다. 조금 있긴 한데, 사실 덕분이라며 챌린지도 유튜브에는 없었죠. 제가 거의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둘 다 업로드를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자료는 인스타그램에서 간호사분들이 챌린지를 한 거, 그거를 중심으로 찾았는데, 자, 첫 번째를 볼게요. 느린다 간호사 어차피 웨이팅. 그러니까 늘려봤자 소용이 없다. 자, 웨이팅이란 게 뭔지 옛날에 비슷한 심각성을 아주 약간 대충 느끼고는 있었죠. 언제? 20년 전에. 20년 전부터. 그때는 근데 이제 어려가지고 당연히 깊게 알지 못했죠. 뭐 뉴스도 안 보고 집에 자취하느라고 텔레비도 없고 하니까, 처음으로 우리 학교가 간호학과가 생겼을 때가 제 1년 후배고요. 그 밑으로 이제 쭉쭉 들어왔는데, 이제 얘기하는 거를 대충 들어보면은 웨이팅이란 말을 그때부터 했어요. 그 전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때부터는 있는 건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알았죠. 그 전에도 조금 있었겠죠. 몇 년 전에는. 뭐냐면 취직을 하지 않습니까? 그 간호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우리 뭐 신규 간호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원서를 내. 그럼 뽑아서 합격했는데, 합격해서 바로 출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이 생길 때까지 대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추가 합격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특수한 제도가 있어요. 그럼 그걸 기다리는 거야. 그거를 처음에 딱 웨이팅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붙는 거는 이제 뭐 시험을 되게 잘 봤거나 뭐 면접을 되게 잘 봤거나 뭐 있겠죠. 아니면 그 병원에서 원하는 인재상이거나. 근데 그거는 수가 많지 않고 웨이팅이 되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웨이팅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생긴다는 것은 누가 사표 쓰고 나가거나, 아니면 정년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간부 간호사급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전문용어로 뭐 차지나 뭐 그런 분들, 수간호사?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그거를 직원을 정리를 할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느냐?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간호사 숫자가 많으니까 합격자 말고도 추가 합격에 비유할 수 있는 웨이팅이라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줄을 섰다는 겁니다. 취직하려는 사람이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20년 전에 이제 후배 학생들이 하더라 이겁니다. 자, 다음을 보시죠. 간호사 면허자 수가 2018년을 기준으로 39만 5천, 뭐 지금은 당연히 40만이 넘었다는 얘긴데, 활동하는 간호사 수는 21만 명, 2만 명 가까이 매년 쏟아져 나온다. 자, 그런데 이제 요게 나오는 자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어디서는 뭐 30만 명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통계청 자료를 제가 직접 조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정확치는 않지만, 면허자 수라고 표현을 하신 걸 보니까 지금까지 간호 면허 1번부터 최근에 딴 것까지 다 합치면 2018년 기준으로 39만 5천 번이 이제 끝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엔 돌아가신 분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 간호사 수는 뭐 한 30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고, 그냥 토탈 면허자 수를 표현하신 것 같아요. 뒤에 이제 숫자가 좀 각기 다르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엄청나게 많다는 거. 황당한 거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엄청 좁은데 40만 명의 간호사가 있다니요.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저는.
근데 우리 간호사를 대체하는 주로 의원급에서 병원급 큰 병원 말고 동네 의원급에서 대체하는 게 또 간호조무사 분들 있잖아요. 의원급은 대부분 거의 99%는 간호조무사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종합병원에서 그 고용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30만 명이 어떻게 고용합니까? 그 밑에 이제 얘기들이 나옵니다. 뭐 중요한 얘기인데 연차가 올라가면 월급이 오르니까 퇴사를 유도하고 웨이팅에서 신규생을 받아들인다.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밑에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개선을 위해서 정부에서 수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수가를 올려주지 않으니까 병원 측에서 고용을 안정화하지 않고 자르고 싼 인력을 뽑고 자르고 싼 인력을 뽑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수가가 여러 가지를 포함한 거죠. 의료수가, 전체적인 치료비 그것도 있고, 간호 인력 수가, 뭐 정확한 명칭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것도 있습니다. 간호사가 이제 몇 명이냐에 따라서 수가가 더 올라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돈을 더 벌 수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죠. 엄청 부족합니다. 그 핵심을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짚는 그림과 글이 좀 같이 있는 자료였고요. 자, 그래서 그럼 과연 지역 간호사 제도가 뭐냐? 저도 정확히는 모르죠. 대충은 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간호협회 성명서. 자, 이제 이하 간협으로 하겠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그렇게 부르니까. 의사협회는 의협, 간호협회는 간협. 자, 의료기관을 보유한 국공립대학에 한해. 자, 사립대학은 아니에요. 대학병원이 있는 국공립대, 뭐 많죠. 서울대도 있고 뭐. 그래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러니까 지역장학금 이런 거를 지원해서 학생을 뽑는다. 그래서 졸업 후 적정처우 등을 보장하되, 애매하죠. 적정처우. 취업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제도. 그러니까 장학금을, 국가 장학금을 좀 대폭적으로 받는 대신에 그 지방에서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뜻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딴 데로 간다? 그럼 면허를 취소시키는. 공공의대랑 똑같죠? 차이점은 새로 학교를 짓는 건 아니고 학교는 그대로 있고 정원을 늘린다는 겁니다. 정원, 그렇게 저는 이해가 지금 되거든요. 지금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원래 정원은 그냥 모집하고 지역 장학생을 더욱 선발해서 그 사람은 그 지역에서만, 여기에서 봐서는 그 공공의대에 나오는 의사는 지역의료와 필수 기피과의 10년인데 여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기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그 지역에서만 있어라 뭐 그런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추측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사를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옆 동네로 이사를 갈 수는 있는데 멀리는 못 간다 이거죠. 왜 지방에 간호사가 없을까? 이거는 이제 반박글 똑같죠. 뭐 그 의협에서 반박하는 거랑 똑같죠. 열악한 근무 환경 문제, 그리고 아까 말했던 간호 수가 문제, 의료 수가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데 고용을 해야 하는 병원 측에서 간호사를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간호사를 대량으로 찍어내봤자 어차피 구매력이 없잖아요. 구매력이 없는데 생산을 계속하면 어떡합니까? 그 말이죠. 아주 간단한 얘기죠. 계속 간호사 정원은 늘어왔습니다. 늘어왔고 1만여 명 배출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계속 좀 틀려요. 2만 명이다라고 하는 자료, 아까는 2만 명이라고 했죠. 어쨌거나 부족하다. 무조건적인 증원 그리고 강제근무, 이는 답이 아닙니다. 똑같죠. 지금 의료 4대학, 공공의대, 의대 정원 반박과 똑같습니다. 또 똑같은 정책이니까. 다음 걸 보죠. 인스타에서 챌린지를 진행하는 간호학생, 간호사 분들이 이렇게 전공의 파업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드 뉴스로. 의협의 뭐 입장을 말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무조건적인 증원이 답은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역의사, 아까는 이제 정원 증가에 대한 거고, 지역의사 10년제 좀 관심있게 의료 4대학에 대해서 좀 보신 간호사분 같아요. 이겁니다. 결국 뭐 도시로 돌아오게 되고, 지금 사실 공보위 제도, 공중보건의사가 강제로 지방에서 근무를 하는 제도죠. 그게 그냥 3년인데 10년짜리 공보위가 이제 양성된다,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호사도 만들어봤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고 사람만 만들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자, 보십시오. 부족하다고 2배 늘린 간호대학 정원. 그러니까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거죠. 자, 2008년에 5만 5천. 자, 이거는 그 4년제도 있고 3년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간호대학이 그거를 다 합친 거. 그냥 크게 잡아서 4년이라고 하고 2008년에는 55,244명이었으니까 11,000명 정도 되겠네요. 한 학년에. 4년으로 나눈다 해도. 근데 2019년 작년에는 11만 명이 됩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2만, 뭐 계산도 안 되네. 2만 5천은 일단 10만이 넘으니까 2만 5천, 한 학년에 2만 5천은 넘는 거고, 그렇지만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엄청나게 늘렸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늘렸는데 나아지지 않으니까 더 늘리자? 뭐 이러니까 의사들은 아직 1년에 3,000명 나오니까 얼마나 작게 느껴졌을까요? 그 정부들이 보기엔. 그 얘긴 그만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미친 정책이라는 거. 이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서 흔히 보잖아요. 우리 간호사 출신 자영업 사장님들 되게 많잖아.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40살 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퇴직을 유도받습니다. 그래서 나와요. 나오면은 평생 동안 환자, 대학교 전공도 그랬고 일도 환자 돌보는 거밖에 못했거든요. 되게 특수한 직종이죠. 그런데 나와서 다른 데에 취직이 됩니까? 다른 분야에 취직이 돼요?
일반 기업 아니면은 예를 들어 공장 같은 데를 가려고 해도 나이는 많은데 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없다? 안 뽑습니다. 안 뽑아요. 그리고 의료인 출신이다? 약간 좀 부당한 일 있으면 따질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은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영업을 뭘 합니까? 인테리 자영업 같은 걸 차리겠어요? 되게 전문적인 자영업 같은 거는 못 한다는 거죠. 뭐 카센터를 차릴 수도 없고 식당을 차리거나 호프집을 술집 같은 걸 차리거나 노래방 뭐 이런 거 차리는 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또 요즘 자영업이 잘 됩니까? 이게 경제가 작살이 났는데 이 나라가? 그러면 또 뭐 힘들어 하시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청원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요 청원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의료 4대학에 대한 거, 공공의대, 의대 정원 증가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죠. 지금 전 국민이 이제 많이 압니다. 맨 처음에 개원이 파워 8월 14일에는 잘 몰랐다가 전공의가 전면 철수를 했습니다. 코로나 선별 진료소 남아있고 나머지는 전면 철수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전 국민이 지금 현재 난리가 났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우리 선플러님들도 굉장히 덕분이라면 챌린지라든지 의사협회에 대해서 선플 테러를 좀 해주고 계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건데, 그리고 더욱더 심각하고 더욱더 연관이 된 인원수가 많은데 30, 40만 명이니까. 근데 지역 간호사제와 간호 정원 증가, 요거는 왜 화제가 전혀 안 됐을까요? 화제가 전혀 안 되거든요. 그게 지금 썸네일에 나와 있습니다. 간호사협회는 지역 간호사제를 찬성인지 자신들이 발의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안한 건지 모르겠는데 간호사는 반대하는데 간호협회는 찬성을 한다는 겁니다. 간호협회가 정부의 반기를 들지 않는다는 거죠. 정부랑 한통속이라는 거죠. 되게 희한하죠? 간호사는 반대하는데 간호협회는 찬성해. 그러니까 화제가 되지 않고 간협이 전방적으로 정부와 대항을 해야 화제가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게 근데 간협은 옛날부터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간호사들의 뜻하고 반대로 가. 그래서 그걸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이유를, 그 간협 회장의 깊은 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는다며야. 근데 한번 좀 살펴보죠. 자, 간협 그동안 뭐 했습니까? 굉장한 분노가 느껴지는 카드입니다. 자, 여기서는 회원들의, 그러니까 간호사들의 뜻이 간협에 반영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로 간선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텔 선거, 간선제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간선제를 하는 사람들도 간호사일 건데 아무리 간선제라고 하지만 이렇게 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음 거로 보시죠. 이것도 8월 4일에 대한간호협회가 성명서를 내서 지역 간호사 제도를 추진하자 이렇게 성명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슷합니다. 간선제 임원들 그들만의 목소리입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고요. 간호사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도 일방적으로 증원하고 간호협회만 지지한다. 아까 나왔던 청와대 국민청원 9월 4일까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의신 박능우 장관의 오른팔인 김강립 차관께서 간호협회를 찾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약간 좀 정계와 조금 사바사바가 있다, 뭐 그런 말 같은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8월 4일에 간협에서 낸 성명서. 자,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해서도 성명서에서 언급을 했나 봅니다. 그것도 증원을 해야 된다라고 당연히 말했겠죠. 거기에 간협이 개입하는지, 의협과 같이 가야 되는데 의협을 이제 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걱정이 든다고. 이렇게 그 OECD, 그 정부가 좋아하는 OECD 숫자, 거기에서도 2위를 차지한다잖아요. 야, 근데 더 놀란 거는 이거보다 그럼 더 높은 국가가 있다는 거야? 쿠바인가 거기 그런 거는? 그래서 졸업생 23,000명 시대고, 그리고 편입 비율 해가지고 정원 외로 4,700명까지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맨 밑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처구니가 없네요.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가 절반 수준이라서 지금 간호 인력이 부족한 거지, 배출하는 숫자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이제 그만두거나 잘린다는 거죠. 대구의 간호사님들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간협이 말로는 간호사의 공익 옹호, 맨 밑줄에 처우 개선, 근무 환경, 간호 수가 이런 거를 약속을 했는데 그저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지역 간호사 그 지역에 한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동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을 하고 있는데 못 가게 하고 거기에 묶어놓는다. 간협에서 무슨 연구 용역 결과를 비공개로 하고 있네요. 의협은 회원이 아닌 사람도 연구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간협이 귀를 기울여야 할 현장의 곡소리를 들어라. 요거는 아주 근거와 이제 논리가 명확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또 딴 글인데, 면허자 수가 이제 29만 명, 12만 명. 그러니까 이거는 좀 숫자가 많이 적죠. 요거는 아마 굉장히 옛날 자료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옛날 자료인 것 같아요. 29만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돌아가신 분도 좀 빼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옛날 자료이면서 졸업 후 병원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신규 간호사의 70%가 이직 의도. 저 밑에 현재 8만 명의 간호대학생, 간호대 재적생이 8만 명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왔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현재의 우리가 몰랐던 상황을 잠깐 간호사들의 주장과 현재 간협과 간호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간협의 일방적인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우리 민주 간호사들과 간호학생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정원 증가와 지역 간호사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려는 간협과 정부에 더 효과적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다음 영상인 2부를 제작하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을 해주시면 2부를 빨리 가열차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작을 할 것이고 반응이 별로 없으면 그래도 천천히는 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유튜브였습니다.